안녕하세요. 노인라디오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이제 잠자리 들 때도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운동을 할 때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운동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은 또 세월은 늘 또 변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간은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이란 공간과 가정 밖이란 공간이 있는 거죠. 가정은 아니고 가정 밖은 밖이죠. 그래서 가정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안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일하는 것은 바깥 양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로 보면 메인 키워드가 있죠. 바깥에서는, 즉 직장과 논, 밭, 이렇게 집 밖에서는 돈이죠.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서는, 즉 집에서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복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돈을 많이 벌겠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돈 버는 쪽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또 행복한 쪽에 치중하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돈 버는 쪽에 치중한다는 것은 집 밖에서 사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는 뜻이고,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집 안쪽의 시간을 많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집 안에서만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죠. 또 집 밖에서만 주구장창 돈 벌기 하게 되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돈을 균형 잡히게 벌고 행복을 가꾸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중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참 중용처럼 힘들죠. 중용의 도 이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만 지키게 되면 행복은 하겠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치중하다 보면 행복할 수가 없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더 끄집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죠? 직장 중심의 인간이 일 중심의 인생을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행복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일 중심과 관계 중심을 또 중용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일을 위해서 관계를 무시하면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행복하고 관계는 밀접하죠. 관계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님은 아버지는 아들, 딸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님은 아들, 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부모를 대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족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관계적인 거죠. 그래서 시간은 이 관계적 문제를 행할 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즉, 일 중심의 시간과 관계 중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또한 중용이 필요한 거죠. 직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면 관계 중심은
핍박해지는 거죠. 피폐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은 경쟁의 사회고 그리고 자본주의, 돈의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돈과 경쟁이라는 것을 경쟁의 룰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중심 인생과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구도 말하지 않고 듣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승자의 이야기, 스토리는 다 일중심과 가정 밖에서의 어떤 경쟁적인 일, 성공 사례는 거기서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주식에 투자에 성공하고 한 이런 소리만 들리죠. 그렇지만 주식에 성공하고 돈 많이 산 사람이 시계열적으로 생로병사 개념으로 나이 들 때까지 가보면 돈 많이 벌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 중심으로 살았고 관계 중심을 핍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돈은 벌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쭉 절대적인 그 사람 인생 일대기에서 그렇게 세상에 알려질 건 없죠. 세상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 중심으로 산 사람은 만약에 일이 100이고 관계 중심이 0이면 오직 모든 시간이 직장을 위해서만 있는 거죠. 집에 와서 살짝 잠만 자고 가서 또 일하고 그런 거죠. 이게 바람직할까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제가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곳에서 직장 룰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늘 전전긍긍하고 직장 중심으로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퇴직하고 나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관계적인 것이 약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자식들한테 그래요. 내 나이가 지금 64세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뭐 있냐. 결국은 나의 삶이 나라는 어떤 나라는 무엇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것에 집착해 살았던 결과가 그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 나와 함께 살았던 나의 관계적 그 어떤 에너지를 필요했던 나의 관계자들이 나로부터 힘들었던 것이죠. 즉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퇴직하고 나와서 집에 혼자 있고 자식들이 이제 자기 삶 나갔고 아내는 직장에 있어 지금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직장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일하는 곳은 징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 못하면 쫓겨나죠. 그리고 조직에 도움 못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그것만 하다 살았습니다. 그래 가정에서 먹고 사는데 모든 돈을 갖춰놓고 해서 저는 늘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평가한 저의 가족 중심의 아들과 딸들과 아내는 빵점을 줍니다. 관계 중심이 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내 아들도 내 딸도
부모가 되어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사람이 직장에서는 어떤 개인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 관계 중심과 가정까지 전체적인까지 직장에서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참 나는 가끔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합니다. 지금은 가정이 없잖아요. 가정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려면 가정에 있어 나름대로 가정에 필요한 우리 국가 구성 요소가 뭐예요? 국민, 국토, 그리고 뭐 법인가요? 뭐 이런 거죠. 가정도 그렇죠.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정에 구성한 사람들이 얘 한 명밖에 안 나거나 이것밖에 아니니까 사실 가정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가정에서 구성된 통치라든지 권력 이런 것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그래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가정이 없다는 게 뭐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행복이죠. 행복한 가정이잖아. 형용사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 있고 가정이 행복한 것은 누리고 하고자 하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묘한 것이 힘들지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힘들지만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기서 행복이 생기는 거지. 내가 힘들다고 아이를 안 낳고 내가 힘들다고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 사랑과 행복이 같이 있는 거죠. 부부는 사랑이고 자식과 이렇게 부부 자식과 합쳐진 것은 행복이잖아요. 부부도 그리고 가정도 모두가 행복의 근간이죠. 그러면 이 부부의 사랑과 가정 행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자본주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주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개인주의, 가정이 필요 없는 거죠. 자본주의, 돈이 필요한 거죠. 행복보다는 돈이죠. 돈. 그러면 가정이 피폐될 수밖에 없죠. 가정은 누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본주의에서 돈과 개인주의, 개인과 개인성과 돈성과 자본성이 모두 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집에서 집을 지키고 집의 주인이 되고 집에서 뭔가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집에서 희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 구석에서 뭘 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 구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라든지 또 우리 1970년, 80년 때 남자들이 집을 지키고 했던 여자들을 굉장히 비하한 적이 있었죠. 그때 남자들은 집구석에 있는 이렇게 집구석 처박 이야기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는 이 집구석이라는 비하가 있듯이 그래서 집구석은 사라져버렸죠. 집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집구석으로 가서 집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집이 없어요. 제가 퇴직해서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퇴직해서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저는 주말 부부까지 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의 직장 일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계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퇴직 후에서는
일하지 않고 오직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남자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느끼는 게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개인주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돈이 최고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개인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가족주의예요. 그리고 가족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그러면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와 돈과 행복, 이게 있습니다. 전부 다 얽혔습니다. 돈에 치중하게 되면 행복이 사라지고, 개인에 치중하다 보면 가족이 사라집니다. 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격동기에서, 지금은 조금은 사회가 좀 변했기로 느껴집니다만, 부부가 계속해서 깨집니다. 결혼해서 다 깨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부가 살 수 있는 가족과 이 부부가 살 수 있는 부부가 너무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 우리 사회가 부부가 살 수 있는 부부의 사랑과 가족이 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전체의 개념보다는 국가, 사회, 기업, 돈, 개인, 이걸 강조합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면요. 자본가는 개인의 모든 역량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줘요. 자본가가 할 일은 돈은 버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목표예요. 자본하고 일은 같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모호해졌어요. 일을 죽고 살로 해요. 시작 후에 뭐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지금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없어서 몸이 많이 아팠지만 또 어떻게 해서 일단은 몸을 양식하는 것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하고 사는 제 집사람은 아직도 현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관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마치 집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모독도 수모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아마 직장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 오면 누구한테 풀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그거 힘들더라고요.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잖아요. 직장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역량이거든요. 그걸 해서 집에 와서는 화풀이를 다 해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집의 주인 역할하고 집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랑을 유지하는 집에 있는 사람이 그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퇴직하고 집에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좀 술을 덜 먹지만 술을 잔뜩 먹고 왔어. 그래서 집에 있으려고 누구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자고 하는 집에 있는 사람은 개인 힘과 집 밖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있으니까 과장, 부장 있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하고 아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집에서 똑같이 설거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재미없어요. 그러니 누가 집에 있으려고 할까요? 집이라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와 돈 중심인 사회에서는 누구도 이 가정이라는 공간을
공간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사랑이란 공간에 시간이 쉽지 않아요. 개인주의 사회에서 가족주의에게 어렵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부부로 살아간다고 쉽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주의는 능력과 경쟁력이지만 부부에서의 관계는, 가족주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개인 능력과 경쟁력이 사람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부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 능력과 그리고 경쟁력이라는 이것이 지배해서는 가정에서의 나름대로 행복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개인주의에서, 돈에서, 자본주의에서 일에 지배와서 살아날 수 있고 가정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깨우침입니다. 지식이에요. 무지한 사람과 깨우침의 차이예요. 무지한 사람은 개인과 돈과 자본 이쪽으로만 신경 씁니다. 딴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은 부부 사이에서 사랑도 무지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 사회에서도 무지해요. 이 무지한 사람은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여백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만 하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최소한은 뭘 했어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시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최소 이걸 하더라고요. 생일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결혼기념도. 무지하고 일 중심으로 살고 자본주의고 그리고 돈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직장 중심으로 산 사람, 관계 중심과 가족과 부부 중심의 이 삶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무지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있는 것은 가정이고 사랑이 있는 것도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고 가족이란 부부의 포괄적 자식과 함께하는 게 가정이니까 부부, 자식, 가정이니까 이곳에 행복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돈 하나만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일 갖고 살 수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즉 일 중심으로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항상 모든 사람이 바빠요. 일 중심으로 사는 거죠. 바쁘다는 게 뭐예요? 일이 바쁘다는 건 뭐예요? 뭐가 희생되죠? 아버지가 자식이 할 수 있는 관계적인, 즉, 패밀리, 행복할 수 있는 걸 희생하는 거죠. 엄마가 늘 바빠요. 직장도 바쁘고 그러면 뭐예요? 엄마가 안 되는 거죠. 엄마로서 역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가 있지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행복할 수 없어요. 애들이 어릴 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돈 중심의 사회. 그런데 서양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고 돈 중심 사회지만 서양은 이 나름대로의 가족 중심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근데 이 동양은 유교 중심이란 가족 중심이라는 것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유교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일 중심, 돈 중심, 자본 중심, 개인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불행해졌어요. 불행해졌습니다. 서양은 이미 트라이얼 앤 에러를 했어요. 돈, 개인, 자본이라는 거 있었지만도
그래도 서양이라는 곳은 개인 성향이 다양해서 개인도 일에서 나름대로 일을 덜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사회는 일이 많으면 일에 아주 푹 빠져서 일 전체 일만 해버려요. 저는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천재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유튜브에서 있잖아요.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 한국말, 외국말 잘하고 막 그런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천재인데 아들의 천재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반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농업학교 이런 데도 보냈다고 그걸 들었습니다. 균형이죠, 균형. 천재로 살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천재적인 요소는 강할지 모르지만 천재 밖의 요소는 빵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은 일을 100점이고 관계 중심 빵점이면 어떻겠습니까? 돈은 많이 벌고 사랑할 줄 모르고 행복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인생 행복할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잠깐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가족 중심 사회였습니다. 개인 중심 사회가 아니었어요. 가족 중심 사회. 그래서 서로 뭉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그래도 서로 사랑을 받으면서 애낌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엔 도가 있었어요. 그 도가 뭐예요? 가정의 도는 뭐예요? 효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의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가 있었냐면 여자에게 있어서 도리는 뭐였어요? 현모 양처가 여자의 도리입니다. 조선시대. 자식들에게는 현모, 현명한 엄마 아버지가 엄마가 되고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가 됩니다. 이런 논리가 통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현모양처란 논리가 통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집살이가 통했어요. 사실 시집살이라는 게 우리가 말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족이라는 것,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도덕을 배우는 것이죠. 가족의 도덕을. 그게 뭐예요? 시집을 가게 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댁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어려운 것을 하지만 결국은 배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쭉 연결되면서 가족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랑방이에요. 이 사랑방은 뭐예요? 아니죠. 안방이 있어요, 안방. 안방과 사랑방이죠. 사랑방은 남편 중심 방이고, 안방은 아내 중심 방이죠. 왜 안방이 있어요? 깊은 구중 궁궐의 안방이 있을까요? 자, 안방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가정의 전체적인 어떤 가족의 역사, 철학, 가족사, 자식들, 자식의 성격, 그리고 아들의 성격, 그리고 음식, 그 모든 걸 둘이서 이제 배워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연대감도 있지만 서로 배우면서 스승과 제자죠.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관계 중심입니다. 시부모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무슨 돈이 있을 겁니까? 둘이 본다고 돈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이 속에 개인주의가 존재하다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는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희생했고 이제 며느리도 희생해라. 네가 여자로서 살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가족 중심에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가정 지키기 희생이 있으면 그 희생 속에 사랑이 생기고 희생 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생깁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뭐죠? 능력 인정받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개인주의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 존경받고, 그거 행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즉 서구의 자본주의는 서구 거니까 가정과 그 직장에 대해서 가정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속에서 남자들은 집에 와서 자식과 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양은, 한국은 가족주의였어요. 가족주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돈을 벌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좀 몰빵하다 보니까 가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일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이 없어요. 미국 사회 가보세요. 애 하나 나나요? 안 그래요. 미국 사회 한 명 안 나지 않아요. 4, 5명 나요. 자, 우리는 이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5명, 6명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개인으로서 돈 버는 거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의 희생을 하면서 가정의 엄마로, 현모양처로 살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가정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가정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가정은 지켜야만이 여자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여자는, 여러분, 뭐 리턴이니 뭐니 했지만 다 변명이고요.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로 제대로 산 게 아닙니다. 하늘이 의로운 영혼 세상에서 의로운 영혼을 만들어 놓고 음양의 조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인 음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남자인 양은 밖에서 일해야 된다고 분명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음은, 즉 그 의로운 영혼은, 그럼 너는 뭘 선택할래? 나는 음을 하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와서 여자로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현모 양처로 살겠다는 뜻을 이미 영혼의 세상에서 밝혔습니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자란 본성으로 살아줘야 될 이유입니다. 여자가 여자의 본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살아갈 때 뭘 알겠습니까? 신이 볼 때, 의로운 영혼 세상 볼 때, 하늘이 볼 때, 남자는 남자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사는 모습이 기쁨이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 할 일을 안 하고 헛일을 하고 남자로 태어나 남자 할 일을 헛일 한다면 그거는 하늘과 우주와 의로운 영혼은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복은 현모 양처로 살 때 여자의 복이 내려옵니다. 여자의 복은 현모 양처로 사는 여자로 본성으로 살아줄 때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건강하면서, 자식 잘 되고 남편이 건강하면 여자는 행복한 거고, 그렇게 해서 여자가 죽을 때까지 정말 감사하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사랑 못하고 가정 지키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하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하고 할 때 물어봅니다. 너는 남자로 살래, 여자로 살래?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음과 양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여자는 여자, 남자는 사는 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주와 자연과 하늘과 의로운 영혼은 그걸 요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순수한 순수한 양으로 살아야 하늘이 기쁘고 우주가 기쁘고 그리고 우러운 영혼이 기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음과 순수한 양이 합해져야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질된 음과 변질된 양, 오염된 음과 오염된 양은 더해봤자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 더 영이 안 되면 죽어서 어려운 영혼성에 갈 수가 없어요. 헛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 보세요. 신도, 하늘도, 우주도, 영혼도 자연입니다. 인간도 자연이고, 사람도 자연이고, 암놈도나 순놈도 자연이에요. 음양의 조화, 음과 양도 자연이에요.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자연이어야 됩니다. 자연이 오염돼서, 오염된 자연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뭐 어떤 자연? 인간의 본성인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여자는 여성의 본성의 자연을 지켜야 되고 남자는 남성의 본성의 자연을 지켜 살아야만이, 그렇게 해서 남성의 본성과 여성의 본성을 지키면 사랑이 싹 트고 사랑이 있고, 남성의 본성과 여성의 본성을 지키면 남성은 이루라고 여자는 현모양처가 돼서 가정을 지켜서 엄마로서 역할 잘하고 아내로서 역할 잘하고 아버지로서 역할 잘하고 아들로서 역할 잘하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한 본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양처럼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돼요. 말했잖아요. 서양은 자본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돈과 개인 능력과 경쟁이 살았어요. 그래서 개판이었어요, 막. 그래서 이혼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러나요? 안 그래요. 자본주의 살다가 자본주의 병폐를 알아가지고 이제는 가족 중시가 됐어, 서양은.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돈과 직장과 자본, 이것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혼이혼이니 뭐니 난리 벌써가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